네, 제10강 기억장치에 대한 심화 향상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캐시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앞에 본 학습을 통해서 캐시 기억장치가 왜 도입됐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캐시에 대한 사용 목적도 당연히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붙여놓은 화면에 제시해 놓은 해설을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서 CPU의 처리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근데 CPU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있는 그 메인 메모리 또는 보조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만약에 CPU가 어떤 일을 한번 처리하기 위해서 기억 장치를 한번 액세스한다든지 또는 하드디스크를 한번 액세스한다든지 입출력 장치를 한번 액세스할 때 대기하는 즉 아이들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노는 시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리 효율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CPU의 속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빠른 기억 장치가 필요해진 거예요. 통상적으로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의 액세스 속도를 제공하는 그런 캐시 기억 장치를 이용을 해서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의 속도 차이를 보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보면 주기억 장치는 D램으로 구성하죠.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캐시 기억 장치는 SRAM이라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캐시 기억 장치의 동작 원리를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캐시가 없는 컴퓨터 시스템도 있었죠. 그런데 캐시가 추가됨으로써 캐시가 있는 시스템과 캐시가 없는 시스템의 효율 면에서의 차이가 분명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캐시 기억 장치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CPU가 어떤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메인 메모리에 직접 액세스해 가지고 필요한 명령어나 필요한 데이터들을 꺼내와야 됐죠. 만약에 메인 메모리에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조 기억 장치에 가야 해요. 그런데 캐시 기억 장치가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CPU가 기억 장치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주기억 장치를 먼저 조사하지 않고 CPU가 자주 쓰거나 또는 최근에 썼던 내용을 캐시라고 하는 곳에다가 모아놓고 그 캐시에 접근해서 그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참조성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 떠올려야 되죠. 그 캐시 안에 그 내용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8대2의 법칙이 있죠. 대부분의 명령어나 데이터는 한번 썼던 것들을 다시 재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와 같이 캐시에서 원하는 명령이나 데이터를 찾았을 때 우리가 히트 또는 적중했다고 하죠. 찾지 못했을 때는 미스,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평균 메모리 액세스 타임, 즉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타임을 구하는 공식을 소개했었어요. 어때요? 그거를 TA라고 했을 때 그 캐시에서 찾을 확률,
적중률이죠. H로 표시했습니다. 에다가 캐시까지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곱해주고, 근데 캐시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메인 메모리로 가야 되니까 캐시에서 못 찾을 확률에다가 메인 메모리까지, 그러면 메모리 있겠죠. 그러면 메인 메모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M을 곱해줘서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평균 기억장치 접근 시간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공식을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제시한 조건은 캐시에 대한 접근 시간 TC는 50 나노세컨드고요. 10의 마이너스 9승초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에 대한 접근 시간은 400 나노세컨드예요.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초예요. 이때 캐시의 적중률이, 즉 H가 90이에요. 그러면 실패율이 10이란 얘기죠. 즉 10%만큼은 메인 메모리에서 찾아야지 나오는 거예요. 90%는 캐시에 있는 거고. 자, 어때요? 이때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 여러분 구하실 수 있겠죠? 네. 해설로 적어 놓은 것처럼 0.9에다가 50을 곱해서 45 나노세컨드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0.1에다가 400을 곱해요. 그러면 약 40이 나오겠네요. 이 둘을 더하면 85 나노세컨드가 나오는데 이게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이 됩니다. 자, 최근에 컴퓨터 시스템은 1개 이상의 캐시 기억장치를 갖는 그런 계층적인 캐시 구조를 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CPU 안에 온칩 상태로 CPU 칩 내부에다가 캐시를 내장하는 내장형 캐시를 구성을 하죠. 적어도 그걸 이제 에란 캐시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 캐시는 하나씩은 다 달려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했을 때는 좀 더 용량이 큰 캐시를 외부에 L2 캐시로 구성을 하는 이런 L1 캐시, L2 캐시,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L1 캐시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제일 작고 메인 메모리가 좀 더 크겠죠.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층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계층적인 캐시는 온칩 캐시, 1차 캐시라고 하죠. 요 L1 캐시를 사용을 하고 칩 외부에 더 큰 용량의 캐시를 2차 캐시를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CPU의 한정 공간은 이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CPU가 단순하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하나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부품들로 이 CPU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L1 캐시의 크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CPU 외부에 설치하는 L2 캐시는 L1 캐시보다는 좀 더 큰 용량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L1 캐시에 있는 내용은 L2 캐시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고요. L2 캐시에 있는 내용은 메인 메모리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향상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에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